반갑습니다. 오늘 그 웹3D 2020 국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프리뷰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방송에는 업계에서 가장 원로라고 할 수 있고 쟁쟁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국제 컨퍼런스 프리뷰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옆자리에 앉으신 한순웅 교수님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순웅입니다. 저는 원래 카이스트 소속이긴 한데 원 교수님도 계셔서 스텝센터라고 제가 했고요. 스텝센터는 ISO 표준을 만드는 그런 기관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현입니다. 사실 저는 업계 사람은 아닌데, 큰 틀에서 보면은 뭐 가상현실 분야를 쭉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순웅 교수님 또 이동엽 대표님하고 같이 가능한 한 쉽고 재미있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제조업체 대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사용하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쪽 이제 CG를 원래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기계 설계까지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참석자 가운데서 제일 막내로서 옆에서 열심히 많은 의견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 많이 됩니다. 저희 이제 한순웅 교수님은 지금 웹3D 2020 국제 컨퍼런스의 코체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을 이제 주도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원광현 교수님은 이제 첫 번째 컨퍼런스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기조연설자로 또 오늘 활약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동엽 대표님은 실제 현업에서 웹3D 관련된 기술들을 가장 또 개발도 하시고 실제 활용도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이제 현업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는 분으로서 이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웹3D 2020 컨퍼런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행사인지 저희들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순웅 교수님 먼저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5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행사가 웹3D 컨퍼런스에. 그래서 제가 그 앞페이지 잠깐. 네. 그래서 25년 전이면 계산을 해봤더니 199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작했겠구나. 그때는 제가 초기 멤버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후반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그래서 1995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나 저도 사실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 몇 장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VRML이라는 게 VR의 마크업 랭귀지, 그러니까 HTML, 뭐 XML 요즘엔 그런 게 유용합니다만은 VR의 마크업 랭귀지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게 여기 자료 나오신 것처럼 월드와이드 웹 컨퍼런스 W3C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월드와이드 웹이 먼저 시작을 했겠지만 같은 분들이 아마 그룹이 진행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94년 10월에 월드와이드 웹 컨퍼런스를 처음 한 것 같고 그때 VRML도 1.0이 처음 나왔고 그래서 95년에 뭐 정식 VRML이 아마 출시된 것이 그래서 아마 이 컨퍼런스도 그 다음 해쯤 제가 25주년이면 24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정확히 했다 그러면 24년 전 만으로 24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다 같이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 그리고 이제 이게 3D죠. 3D를 월드와이드 웹에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래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월드와이드 웹은 또 뭔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역사를 좀 찾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나와서요.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유럽 분이네요. 89년 제안을 했고 컨소시엄 아까 W3C 컨소시엄 결성했고 모자익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오랜만에 들었는데 요즘은 다들 모르시는 초기의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 지금 크롬 이런 거와 같은 모자익 있었고 넷스케이프가 94년 그때 막 벌어졌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제 그 XML이 나오면서 VRML도 X3D로 이제 갈아탔죠. 갈아타서 용어도 바꾸고 그래서 2003년 그러니까 뭐 한 8년 뒤네요. 95년부터 따지면 그리고 ISO 표준으로 번호도 받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 Scene Access Interface, API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죠.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고 그다음에 인코딩이라는 건 랭귀지 바인딩 랭귀지 바인딩 그 다음에 나오네. 인코딩은 뭘 인코딩이라고 그러죠? 랭귀지 바인딩하고 인코딩 좀 프로그래밍 바인딩 같은 거네 뭐네 인코딩이. 그래서 하여튼 클래식한 VRML이 원래 시작했으니까 클래식 VRML 그 다음에 XML 그다음에 바이너리는 이제 속도 때문에 바이너리로 압축한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웹이 요즘 뭐 5G 얘기까지 나오지만 뭐 아직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압축해서 빨리 전송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SAI, Scene Access Interface. 저게 아마 하이어라키컬하게 이 큰 모델을 나눠서 구조화하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랭귀지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 단가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이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나 하는 걸 보여주는데 뭐 웬만한 소프트웨어들 다 이런 비슷한 구조인데요. 하드웨어 맨 밑에 하드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픈GL. 근데 이제 그 위에부터 조금 달라지죠, 그러죠? 왼쪽에는 브라우저라는 것이 아까 뭐 넷스케이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www지만 X3D를 위한 브라우저가 따로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웹젤이 요즘에 스마트폰이 오면서 유명해진 그런 거고 그 위에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컨소시엄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컨소시엄이 웹3D 컨소시엄이 지금 아마 이 행사에 사실은 원래 주체는 컨소시엄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한국이 받아와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 그룹들 뭐 이런 것들이 웹3D 컨소시엄 주위를 이렇게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들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또 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는 그 Q&A 저희 채팅창에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이따가 Q&A 시간에 모아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교수님, 시그래프랑 뭐 웹3D 컨퍼런스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는 항상 그 시그래프 행사할 때 그 전날 시작하기 전날 한 2, 3일 동안 웹3D 컨퍼런스를 합니다. 하는데 웹3D 컨퍼런스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시그래프랑 같이 하고요. 또 2년 만에 한 번씩은 해외로 나가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작년에 LA에서 했나요? 시그래프가? 그때 같이 했었죠. 그래갖고 페더 오브 뭐죠? 뭐 있죠? 그 시그래프 같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BOF라고 해서 BOF인가? 네, Birds of Feather. 맞아. 그 모임 비슷하게 ACM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관 기술을 저희가 이제 같이 전파하는 그런 행사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저희 웹3D 2020 컨퍼런스 이제 기조연설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신 원광현 교수님 진짜 어렵게 모셨거든요. 요번에 이제 국정감사 받으시고 며칠 안 되셨는데 여기 또 나와주셨습니다. 어떤 발표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뭐 짧게라도 이제 본방에서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맛보기 정도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키노트의 기회를 주신 또 한순은 교수님, 또 웹3D 컨퍼런스, 또
이 운영하시는 분들, 또 기획하시는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키노트에서 무슨 얘기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평생을 뭐 그냥 그 당일치기 해온 인생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자고 했는데 역시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이 들면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다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이 든 사람으로서 또 옛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특권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웹3D가 25년 전인 1995년에 그때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VR 그 연구를 199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하면서 뭐 나름대로 이제 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지금 아까 한선은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때 그 마침 그 모자익, 넷스케이프를 비롯한 월드와이드 웹이 막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월드와이드 웹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주로 텍스트 위주고 가끔 이제 사진이 인베드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구조였습니다. 액티브엑스는 아예 없었고, 제 꿈은 굉장히 정말 멋있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쉽게 인포메이션을 다 이렇게 그 공유할 수 있다. 근데 그 인포메이션이 불행하게도 텍스트와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더라. VR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다가 3D를 인베드 시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웹3D라는 용어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지금 한선은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에다가 3D를 인베드를 시켰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웹에서 그 창을 열고 그 창에서 3D로 내비게이션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가장 먼저 그 테스트 해본 것이 저희 그 연구실, 실험실을 그대로 3D 모델링 해가지고 그 웹페이지에다가 인베드 시켰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 학생들을 그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아바타를 다 집어넣어서 일반인들이 저희 랩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그 3D 그 윈도우를 열면은 저희 학생들, 즉 학생들을 대신하는 아바타와 채팅할 수 있게끔 그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런 시도였는데, 저는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는 이 웹이 이제는 텍스트 위주가 아니고 이미지를 더 벗어나서 3D 월드와 인터랙션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그 포탈이 되겠다. 이것이 조만간 이것이 그 웹의 주 인터랙션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25년 이제 만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웹에서 그 3D로 인포메이션을 액세스하는 거는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기술이 부족하냐? 전 기술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역시 또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뭔가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슈로 아직 오픈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도 우리 꿈은 미래는 어쨌든 웹 액세스의 상당 부분이 3D화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광현 교수님. 이 슬라이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그 VR이나 웹 3D와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그 언택트 지금 그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특히 이제 교육의 이슈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는데, 이게 2013년에 시도를 한 거니까 한 7, 8년 됐죠. 당시의 생각은
대한민국의 어떤 한 분야를 특히 이제 뭐 공학 분야라고 하죠. 공학 분야의 석학 교수님들을 다 모으면 버추얼 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제일 유명한 대학은 하나 버추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제가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 실험은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이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저고, 그 다음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카이스트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왼편 화면에 또 그 쭉 앉아있는 학생들은 서울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그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한 공간에 같이 모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공간에 또 교수가 피지컬하게는 한쪽에 있지만은 버추얼하게는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서 가상 공간에서 여러 대학교의 그 수업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실험을 하는 그 지금 그 샷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두 학교를 지금 대상으로 했지만, 뭐 기술적으로는 여러 학교를 같이 묶어가지고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이제 테스트해 봤던 거죠. 근데 역시 이것 역시 그 당시에는 니즈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니즈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러한 그 일종의 하이브리드 교육, 즉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공간 내에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교육이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VR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언택트 시대에 그 VR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테크니컬 그 솔루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아까 경우에는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를 합친 케이스인데, 이거는 순수한 100% 버추얼 월드입니다. 이게 하면 2007년? 그러니까 한 13년쯤 전 얘기인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수업을 꼭 실시간에 그 실제 공간에 모여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 이제부터 그 실제 공간에 모이지 말자. 수업에 안 와도 좋다. 그 대신 다 그 당시에는 그 세컨드 라이프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아마 세컨드 라이프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3D 그 버추얼 월드인데, 그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 가상 공간에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 세컨드 라이프에다가 저희 그 캠퍼스를 하나 만들고, 그 캠퍼스에 그 렉처 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업을 그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출석은 불러야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그 3D 캠퍼스에다가 그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다 초대를 하고 출석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벤치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고 각자 본인의 아바타를 다 거기에 와서 앉아라. 이걸로 그 출석을 대신하겠다. 출석 체크를 대신하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역시 뭐 그 세컨드 라이브 역시 그 VR이 한참 그 유행할 때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전 VR에 또 르네상스가 또 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육뿐만이 아니고 뭐 의료 서비스, 뭐 그 여러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또 예술 행위, 이러한 것들이 다 가상 공간에 흡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세컨드 라이프가 지금 회사가 잘 있나요? 아니면 잘 되고 있어요? 잘은 안 되지만 여전히 그래도 나름 그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층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뭐 어떨 때는 또 막 그 전파가 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조금 소강 상태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이렇게 그 점프업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VR도 또 이제 약간 소강 상태로 가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막 무궁무진한 또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네, 사실 뭐 VR만이 아니고 네. 모든 뭐 디지털 기술이 다 그렇죠. 네. 뭐 인공지능만 해도 뭐 몇 차례 또 업앤다운이 있었고 분명히 지금은 또 다운 시기로 또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요? 학문적인 입장에서 네. 네. 어플리케이션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제가 웹3D의 뭐 정의라든지 이런 거는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저희 그 웹3D 컨퍼런스의 메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웹3D 관련해서 어떤 기술 트렌드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사용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동엽 대표님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좀 접하고 계시고 기술 개발도 잘 하고 계시니까 좀 여러 가지 소개해 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웹3D가 사실은 역사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웹에서 3D가 돼라고 이렇게 의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히트를 못 친 거죠, 그동안은. 근데 히트를 못 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마켓에서도 이제 특별한 니즈가 없었고 업계에서도 그렇게 뭐 투자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하셨던 거죠.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웹3D가 자꾸자꾸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GPU 같은 그래픽 카드의 그런 가속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나 뭐 웹젤 같은 게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웹페이지에 인베드 돼 있는 그 화면에서도 굉장히 고성능의 이제 3D를 렌더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CAD 같은 그것도 3D CAD, 3D CAD를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최고까지 온 건데요. 그런 수준의 서비스가 이미 벌써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미 웹3D는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반인들한테 체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체감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3D로 이제 존재해왔던 많은 컨텐츠와 서비스들이 이미 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엔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특이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 가속화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웹에서 3D를 왜 써야 돼 이랬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제 비대면, 이제 온라인에서의 콜라보레이션, 뭔가 이제 협업 이런 것들이 갑자기 대두되면서 야 이거 뭐 글자 주고받고 뭐 문서 주고받고 이런 건 기존에 했었는데 우리는 3D로 설계해야 되고 3D로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인데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지? 우리 어떻게 협업하지? 지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이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소나 오토데스크 같은 데서 이제 그 다량의 협업 툴을 쏟아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네이티브하게 그런 거를 구현해서 이제 협업을 하게 했다면 이제 이분들도 눈을 뜨고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는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 이제 초연결 시대로 가고 누구든 접해야 되고 우리 그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가 그 소프트웨어가 없고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협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은 이제 웹으로 돌리게 되고 웹에서 자기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3D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솔루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그런 거대 그 3D 솔루션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그 웹에서 웹 3D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작업한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이제 배포하고 협업을 할 때는 그런 네이티브한 소프트웨어에서 하질 않고 이제 웹상에서 이제 게시를 한 다음에 누구든지 이제 로그인을 하든 로그인을 안 하든 이제 서버에 연결돼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전문 업계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 소비자 쪽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쇼핑 같은 거. 사실은 그 웹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연 이게
웹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학자분들이나 뭐 업계분들이 예상했던 것들 중에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웹페이지가 발달해도 책이 팔리진 않겠지. 책은 이렇게 들춰봐야 되는데, 옷이 팔리진 않겠지. 옷은 이렇게 입어봐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라고 했는데, 어이없게도 이제 책을 팔던 뭐 아마존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에 거의 상당수가 옷이 팔릴 정도로 거의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쇼핑도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사진 위주의 어떤 글 위주의 그런 쪽으로 갔다면은 이제 점점 영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뒤도 보고 싶고 옆도 보고 싶고 뭔가 실물처럼 보고 싶다. 그래서 3D로도 가고 있고, 이제 증강현실로도 가서 이제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현실의 공간에다가 뭐 배치를 해보고 그 상태에서 돌려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코로나 이슈가 또 발생이 돼서 이제 비대면, 이제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이 또 가속화되면서 이쪽 시장이 좀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분야에서 이제 일반 웹에서도 일반인들, 일반 컨슈머들, 일반 소비자들, 일반 유저들, 전문직이 아닌 그런 분들한테 이제 3D를 이용한 어떤 쇼핑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이제 시장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 웹으로 옮겨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사실 웹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를 들면 뭐 쇼핑을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 그러면 설치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쇼핑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가상으로 뜨고 3D로 뜨고, 그런데 뭐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켜는 것도 아니라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가속화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그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기술을 개발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동엽 대표님 아주 재밌게 요즘 뭐 쇼핑몰이 성장하니까 이 웹3D 관련된 기술들도 실제로 이제 꽃을 활짝 피울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또 뭐 원광인 교수님은 뭐 다른 관점에서 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웹에서 3D 서비스를 가능케 하자는 거는 좀 오래된 꿈이었죠. 네.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볼 때 그 컴퓨터 화면은 어쨌든 2D이고 예, 영상이고, 그 화면 너머에 3D 모델이 존재하죠. 결국 3D 모델이 있더라도 그 유저 입장에서는 3D 모델이 프로젝트된 이미지를 보게 되죠. 근데 그 이미지가, 즉 3D 모델이 프로젝트된 이미지와 또 직접 사진을 찍은 그 이미지와는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퀄리티 때문에 특히 그 온라인 쇼핑 같은 데서 이 3D 웹 3D 같은 서비스가 잘 제공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반인들이 3D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수림 교수님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또 이런 것들 많이 접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또 해주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 뭐 밑에 이 슬라이드에 잘 정리가 다 돼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요즘에 제가 이 웹 3D나 하여튼 3D 활용 쪽에서 보면 스마트 시티 그쪽이 많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고, 여기 스마트 도시라고 써놨네. 건설 건축 뭐, 예. 그다음에 또는 뭐 스마트 제조,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무인 자동차 얘기는 사실 여기는 없긴 없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미지를 가지고 뭐라 그래, 사진 센서라고 해야 되나, 카메라 센서라고 그러나,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 문제도 있죠. 충돌하기 전에 빨리 뭘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러니까 3차원 환경에 우리가 충돌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예,
그게 3차원 모델이 안 되더라도 3차원적으로 인식을 해서 뭔가 대피를 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3차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고. PDF라고 하는 우리 문서 자주 열어보실 것 같은데 그 안에도 지금 3D PDF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PDF 문서 이렇게 글씨가 막 나가다가 그림이 나오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3차원 물체를 이렇게 돌려볼 수 있게 되고 그런 행사들이 막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뭐 이 사용하시는 분마다 접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여러 사방에서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근데 실제 이 웹3D하고 디지털 트윈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디지털 트윈이 이제 모르시는 분도 아직 많이 계신데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이제 단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그 디지털로 이제 쌍둥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도시 계획이나 그 뭐 이제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수도나 이제 전기 같은 그런 그 관거 시스템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디지털 휴먼으로 발전해서 사람을 이제 그 쌍둥이로 만드는.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이제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복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제 이쪽은 이제 뭐 쇼핑 같이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이쪽에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징 해야 되겠다, 시각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 이제 도시 개발이나 이제 그런 광고 시스템이나 이런 어떤 그 기반을, 플랫폼이나 이런 기반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운영하고 시뮬레이션 할 때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어떤 그 동네나 골목에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시내에서 자동차들이 운영이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교통이 잘 이제 순환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뭐 지도 베이스로 해서 인공위성에서 촬영하고 항공 촬영해서 뭐 그걸로 트래킹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이제 화면에 표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전에는 2D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냥 이미지 띄워놓고 지도 띄워놓고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내비게이션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무슨 이렇게 고가도로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사거리가 이렇게 고가와 고가 아닌 게 막 겹쳐 있고 막 이렇게 2중 3중 된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 띄워놓고 보면은 도대체 이쪽에서 지금 오는 차가 갑자기 지도에서 사라졌다 저쪽 나타나는데 2D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왕이면은 3D를 좀 보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보고 싶고 시뮬레이션 돌릴 때도 3D면은 이렇게 뭐 유체기학이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 이용해서 원활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시뮬레이션을 3D로 돌리는데 화면에서 데이터 확인할 땐 2D로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3D화 하는 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3D화 할 바에는 이제 스캐닝을 정교하게 해서 현장을 가서 교각을 스캔하고 산을 스캔하고 건물을 통째로 스캔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현실에 있었던 그 지역과 그 동네 뭐 아까 말씀드린 산조차도 이제 스캐닝을 해서 디지털로 이제 구현을 하고요. 그 디지털로 구현해 놓은 그 안에서 이제 각종 센싱된 데이터나 각종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3D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이나 학자 입장이나 여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려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고 실험도 해볼 수 있고 왜냐하면은 현장에 가서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갑자기 차를 멈추라고 할 수도 없고 갑자기 뭐 이 길을 막을 수도 없지만 이제 컴퓨터상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전문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문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3D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됐습니다만 이제 역시나 그때만 해도 이제 소수의 어떤 이제 그런 분들만 접촉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발전하기도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거고요. 요즘은 이제 집단지성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어느 구간을 이제 웹3D로 구현해서 공개해버리고 학자들이나 이제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 지금 교각이 문제고 이 도로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 같이 머리를 합쳐서 이걸 해결해 봅시다. 이런 거를 서로 공포할 때도 뭐 특별한 어떤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웹3D로
이제 공개하고 인터페이스도 다 웹 기반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수치도 넣어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현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 이제 옮겨오는 일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공서나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이제 큰 플랫폼, 큰 뭐 지역 개발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휴먼까지 가게 돼서 어떤 현재 존재하는 사람을 복제해 놔서 이 사람을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산업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상품화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업계에서는 사실은 데이터를 3D로 시각화를 해야 된다는 점이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보다는 거의 이제 필수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건물 전체, 동네 전체를 옮겨와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고 그것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장소에서 접촉을 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웹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해서 글로 또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도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AI 빅데이터도 이제 예전에는 막대 그래프, 뭐 이제 선 그래프 이런 걸로 다 어느 정도 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구나. 근데 사실은 AI가 되면서 빅데이터 되고 양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는 2D 베이스인 이미지만 가지고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저 뒤에 있는 데이터는 뭔데? 그러면 얘 멀다는 의미가 도대체 그럼 옆에 있는 얘하고는 2D상 먼 건 알겠는데 우리는 이 먼 거 말고 다른 값을 가지고 또 이 깊이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도 AI 쪽에서도 이제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발전하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떠나려면은 이제 울면서라도 웹3D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네. 또 더 네. 말씀 네,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그 시대마다 똑같은 개념은 이제 용어는 바뀌는데 사실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이 이제 그 유행하기 전에 또 우리는 이제 미러 월드라는 또 그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은 리얼 월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델링을 3D 모델링을 해서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다가 그 넣자. 그리고 그것을 내비게이션하고 인터랙션 하자는 것이 이제 미러 월드였고 뭐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디지털 월드, 디지털 트윈은 조금 더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좀 그 용어가 좀 더 정리된 것 같고요. 디지털 트윈을 지금 현재는 이제 상당 부분 그 시각적인 데이터 위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유 대표님 얘기대로 시각 데이터만이 아니고 그 시각 데이터의 그 비주얼한 것, 그 내면에 또 여러 가지 또 피지컬 또 인포메이션이나 또 abstract 인포메이션이 또 인베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건물에 도시에 또 그 전선이 또 다 그 인베드 되어 있고 하수도, 상수 또 그리고 건물에 또 예를 들어서 또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모하고 에너지 또 얼마만큼 또 그 생성해내는지 모든 데이터들이 다 그 인베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물론 그 피지컬한 것에서는 또 어떤 그 건물의 재질 뭐 같은 것도 다 사실은 그 디지털 트윈에 구축하는 그 대상 중에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공학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핵 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핵 융합 그 에너지 플랜트를 구축하기 훨씬 이전에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이제 그 핵 융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또 그 마이크로스코픽 월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또 코로나 또 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세포와 또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가 역시 리얼 월드에서의 실험을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버추얼 월드로 옮겨가지고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디지털 트윈 개념은 상당히 그 스코프가 굉장히 뭐 거대에서부터 미시세계까지 굉장히 방대하고 어떠한
그 피지컬 월드를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문제는 뭐 굉장한 방대한 그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본적으로는 그 피지컬 월드와 버추얼 월드 간의 두 개의 또 심바이오시스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4차 산업혁명의 그 키 이슈다라고 본다면 디지털 트윈과 리얼 월드와의 인터랙션 그거 두 개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게 또 우리의 앞으로의 또 큰 이슈라고 봅니다. 예, 저도 요즘에 디지털 트윈을 좀 공부하고 있어서요. 이번 행사에 그 디지털 트윈 워크숍을 하나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IUC라고 이제 이름은 붙었는데 인더스트리 유즈 케이스 원래 이제 그런 타이틀로 매년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서브 타이틀을 디지털 트윈을 넣었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말 13일 날이 금요일 날 마지막 행사 날인데 그날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하고 또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그래 두 번 나눠서 워크숍합니다. 이게 시간이 이렇게 나눠진 게 아침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하고 하고 있고요. 행사 시간대가 이 콘티넨트마다 시간이 달라서 그다음에 저녁 5시부터 8시는 유럽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개 시간 그룹을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 행사가 줌이라고 하는 그런 대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또 요즘 최근에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것도 좀 같이 활용해서 행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이 행사가 무료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궁금하신 거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료 행사라고 하셨는데요. 평소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 웹 3D 컨퍼런스를 하면 이제 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록비도 내야 되잖아요. 등록비가 도대체 얼마였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한 600불, 이제 나라마다 좀 달라요. 네네네. 이게 어느 나라에서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600불을 저희가 예상했었죠. 우리 처음에는 저희가 6월 달에 페이스 투 페이스 컨퍼런스를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덕분에 이슈를 옮기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거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럼요. 가서 그렇죠. 뭐 세계의 석학들을 만나고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진들을 만나는 행사잖아요. 그러려면 몇백만 원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손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영어가 되신다면 저 아무래도 그런 장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좀 극복하시면서 들어보면 아마 재밌는 요즘에 실시간 번역기 기회가 없나요? 있죠. 있죠. 그런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오류는 이성의 있습니다. 특별히 팁을 좀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 재밌는 네.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영어로 이제 기술 발표하면 다들 이제 들어보시기도 전에 많이 겁을 내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미 기술 용어는 다 영어입니다. 네. 저희가 뭐 만날 때도 아까도 뭐 레벨 오브 디테일, LOD 뭐 이런 거는 게임 업계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괴물이 왜 이렇게 로우 폴리건이지? 그럼 LOD 때문에 멀리 있는 거는 로우 폴리건, 가까이 있는 하이 폴리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한국 사람들도 전문 업계가 아니더라도 영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는 단어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아는 단어만 연결해도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일반 농담 따먹기 하는 영어가 더 어렵고요. 오히려 이런 전문 용어 중에 자기가 들어본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오히려 저 영어도 더 느시고 그리고 트렌드 같은 거 그런 거 확인하시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웹 3D 컨퍼런스는 이제 지금 한선훈 교수님 말씀대로 온라인 상에서 이제 특정한 텔레컨퍼런스 소프트웨어 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화면 가운데 PPT가 뜨고 그다음에 발표자가 조그맣게 또 뜨고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 창으로 이렇게 얼굴들이 쭉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 웹 3D가 조금 활성화가 되면은 웹 3D 컨퍼런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 모든 참석자는 자신들의 아바타를 가지고 그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참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 뷰포인트에서 그 컨퍼런스 베뉴를 그 마음대로 다니면서 인터랙션도 하고 또 발표도 듣고 뭐 식사는 같이 못하겠지만 네, 사실은 그 컨퍼런스에 또 그 참석하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새로운 지식의 섭취도 있지만은 참석자들과의 그 대화와 또 소통과 뭐 또 그런 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웹3D로 하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웹3D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인지, 뭐 코로나 시대, 온택트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지, 이런 거의 전망은 어떻게 되고, 또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특이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웹3D에서 뭐 물건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될 것 같이 다 얘기했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속단하긴 이릅니다만, 이제 웹3D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일부 회사나 일부 업계에서 쓰였다면은 이제는 좀 대중화가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관련된 기술들도 지금 꽃을 좀 많이 피워서 이제 가장 문제였던 속도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저들도 이제는 그런 니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보다는 이제 많이 좀 발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D에 대한 니즈는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웹이랑 안 만났다는 게 저는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사례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원래 이제 필요했던 니즈가 있었던 3D와 이제 범용성이 높은 웹이 만남이 이제야 이제 벌어져서 이제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까지 예를 들면 2D 위주로의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도 뭐 디자인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3D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의 모든 UI, UX, 뭐 데이터 이런 게 다 2D 기반이 많거든요. 뭐 닫는 버튼은 X고 스크롤은 뭐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되고. 근데 이제 3D로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혀 없었던 것들을 생각해야 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의 얘기였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준비해야 되고, 뭔가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이 리얼 월드의 것을 좀 많이 참조해서 이제 3D 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은 네. 또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향후 전망보다는 향후 희망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게 확실히 해야 될 게 웹 3D 전망이라고 하셨는데, 3D가 반드시 웹으로 어태치돼서 제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웹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플랫폼으로 제공이 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어떤 플랫폼이 나오더라도 3D를 웹으로 전송하는 그런 서비스는 전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전망보다는 희망이라고 했는데, 뭐 제 희망은 그렇습니다. 이제 큰 미디어의 줄기로 봤을 때, 1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인쇄물, 이제 주 미디어였다면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 미디어는 일렉트로닉 미디어, 즉 방송과 라디오고 TV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때 미디어 하면은 당연히 웹, 그 다음에 컴퓨터, 모바일, 이것이 이제 주 미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때 미디어는 무엇이 될 것인가? 물론
지금 있던 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도 즐기고 있는 그 인쇄 매체, 그다음에 전자 매체, 컴퓨터 매체가 그대로 쭉 또 당연히 존재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VR 기술이 활용된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나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런 새로운 미디어가 일반 가정에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될 것인가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거실에 TV가 옛날만큼의 위상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역시 TV라고 하는 것이 TV가 말 그대로 텔레비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세계를 끌어오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버추얼 비전 형태로 발전하면서 TV가 일종의 VR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새로운 가정용 단말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콘텐츠는 지금의 어떤 클라우드가 지금은 인포메이션 클라우드인데 앞으로의 클라우드는 인포메이션만이 아니고 체험 전체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즉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존재해서 클라우드에서 가정에서는 TV가 아닌 버추얼 비전, VB 형태로 제공이 되고 또 스마트폰에서는 또 역시 또 다른 형태의 3D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 그냥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예, Q&A로 Q&A로 넘어갈까요? Q&A는 창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Q&A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Q&A 지금 들어온 거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김순범님 질문인데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프린터하면 팩스, 이메일, 도면 등 A4, B3, A3 용지처럼 프린터 용지, 문서, 도면 등으로 인쇄해내서 문서로 사용하게 하는데 3D 프린터는 전시회 등에 가서 보면 제품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봤는데 매스컴 보도를 보면 실제 제품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품의 재질들이 서로 다른 것이 결합되는 제품이라면 한 개만의 3D 프린터로는 제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웹3D와 그냥 이야기하는 3D 프린터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는 네.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고등엽 대표님. 네. 예. 일단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일단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린터 중에서 이제 재질이 다른 여러 재질을 섞어서 이제 뽑을 수 있는 프린터가 존재하고요. 그런 걸 이용하면 이제 서로 다른 재질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하고 있는 웹3D는 보통은 이제 모니터 화면에서 또는 눈에 이제 VR 이제 헤드업 HUM 헤드업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어떤 그런 시각적인 거를 주로 얘기하고요. 근데 이쪽에서도 이제 화면에서 웹3D로 어떤 오브젝트를 보고 누르면은 이제 3D 프린터로 뽑히는 이런 쪽 분야도 지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까지 웹3D에서 정의가 돼서 그 화면에서 보던 걸 누르면은 막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서 뽑히고 그런 것도 지금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마 기다리시면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처음 옛날 거부터 이제 답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최근 뭐네. 네,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위부터 해도 상관없을 그래? 것 같습니다. 위 아래부터 할까요? 네. 네, 여기 아래는 안녕하세요. 네. 네. 마인크래프트. 저걸 얘기하죠. 뭐 예, 미래형 여기- 온라인 교육에 예. 위에서부터. 웹3D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실에서
교실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배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또 그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필드 트립.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죠? 그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바닷가로도 가고 또 뭐 산으로도 가고 또 미술관으로도 가고 박물관 가고 하는데 만약에 웹 3D가 그 활용이 된다면은 우리가 박물관에 직접 피지컬하게 가지 않고 박물관의 3D 그 박물관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끌고 그리고 각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그 박물관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박물관을 다니면서 더 현장 감각이 훨씬 더 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교육이 어떤 공간의 확대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시간적인 확대도 가능하죠. 옛날 르네상스 시대 때는 어땠는가? 역시 가상현실에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옛날 그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웹 3D가 시공간을 그 개념을 깨고 확장된 시간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다음 장옥경님 질문인데요. 웹 3D 발전이 더 빨라지려면 어떤 기술들이 같이 발전이 되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뭐 아까 그 네. 미래 얘기랑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네. 그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이게 발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 10년 전에 그 온디맨드 온디맨드 서비스라나 비디오 온디맨드 요즘에 그 유명해진 회사가 뭐죠? 온디맨드 비디오 서비스 하는 회사.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예. 그거가 되려면 10년 전 얘기입니다. 3 메가bps의 속도가 돼야지만 인터넷 속도가 3 메가bps가 돼야지만 온디맨드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다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5G 되면서 이게 기가빗 얘기를 합니다. 3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300배죠. 300배 정도 빨라져서 요즘에 저 지하철 타면 한 90% 사람들 스마트폰 보면서 보고 있고 그 중에 한 또 반 이상은 무슨 텔레비 영상 같은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완전히 포퓰러돼서 이 속도하고 스마트폰. 제가 제 업무가 최근에 그 노트북에서 하던 일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계속 옮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모든 일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3D도 분명히 더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퀄리티 아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센서 데이터들이 워낙 이게 좋아져서 센서들이 IoT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비전도 이 센서고 또 아까 우리 스캐너도 센서거든요. 그 센서 데이터로 올라오는 그 정보가 너무 빠르고 너무 이 5G 속도로 오기 때문에 이 무인 자동차도 가능해졌지만 아까 걱정하신 퀄리티 문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한 세 가지만 들게요. 첫 번째는 모델링 이슈.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저렴하게 그 3D 월드를 그 사이버 스페이스로 옮겨 놓을 수 있겠는가. 모델링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랙션 이슈가 있습니다. 인터랙션 이슈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 실제 세계를 내비게이션하고 실제 세계에서 그 생활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은 가상 세계에서 인터랙션하고 내비게이션하는 거는 굉장히 서툽니다.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건 3D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걸 효과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내비게이션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3D 월드와 인터랙션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즉 렌더링 이슈인데, 뭐 지금까지 렌더링 이슈는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그 폴리곤을
그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고화질로 렌더링 해내는 거는 아직도 그 가야 될 길이 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대현님 질문은 이제까지 많이 트러블이 발생하여 효과적으로 잘 처리된 것을 소개해 주신다면,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여서 넘어갈까요? 문제 해결. 예. 예. 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그래도 있나요? 렌더링도 예. 트러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렌더링은 가장 그 시각적으로 제일 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니까 네.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렌더링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폴리곤의 숫자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정도는 굉장히 현장감 있고 실시간이 느껴지는 렌더링이 이제 가능하죠. 그것이 네. 아마 지난 한 10년 동안 가장 기술적으로 제일 큰 그 발전을 이룬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러블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을 하겠는데, 트러블이라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뭘 소개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나서 20년 전에 우리 원광현 교수님하고 저 프로젝트를 같이 학교에서 같이 네.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자전거 시뮬레이터라는 걸 했었는데요. 그때 하면서 문제가 카이스트 캠퍼스를 모델링을 해야지만 그 안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VR로 다니는 걸 했었어요. 근데 캠퍼스 모델링 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때. 지금 그 말씀 하시니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에는 폴리곤으로 캐드 모델링 하듯이 하려니까 이거 잎사귀는 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무의 잎사귀. 그래갖고 모델러를 한 명 모셔갖고 뭐 석 달 동안에 모델링 하는데 아무래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는데,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제일 좋은데요.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원 사진이 이게 3D 스캐너거든요. 3차원 사진 찍어버리면 모델링 할 그냥 몇 시간이면 다 스캐닝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네, 그 3D 스캐너,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그 스캐너가 정말 그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그걸로 모델링의 상당 부분이 더 빨라지고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조성현님 질문인데요. 고품질 3D 콘텐츠가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얘기 많이 나왔던 거라서 뭐 이거는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온라인 쇼핑이 그래도 네. 제일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버티컬 네. 마켓 말고 네. 네. 제조 분야, 조선 분야, 뭐 그런 쪽 말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고품질 3D 콘텐츠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온라인 쇼핑이 제일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네. 다른 이 대표님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실제 제품과 이제 웹 3D로 보는 제품이 이렇게 달랐다면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실제 제품이랑 차이가 자꾸 이제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엔터테인먼트적인 뭐 게임이나 네. 어떤 오락거리도 예전에 네. 너무 이제 퀄리티가 떨어져서 재미가 없었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서 되게 이제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네. 것들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라떼는 아니지만 블록격파 게임 생각나세요? 30년 전 얘기인가? 그때하고 지금 게임하고는 진짜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네. 네, 다음은 공유원님 질문인데요. 요즘은 XR이라는 용어가 떠오르더군요. 3D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실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자동차, 네.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예. 그 자동차 자체는 3D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콘셉트카도 실물로 만들어서 뭐 진흙으로 만들었다가 요즘엔 뭘로 만들었다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는 3D입니다. 얘기하는 세계도 3D고. 그런데 그걸 옛날에는 도면으로 만들어서 2차원으로 해서 공장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3차원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원래가 3차원 세계인데. 그래서 이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3D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자동차만 얘기해서 드리고 뭐 그렇지만, 예, 다른 세상도 다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실 세계가 3D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뭘 가지고
만들어내고 뭐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 다음은 방금민님 질문인데요. 3D를 도입할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입체감과 현실감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기술이 이제 현재 이제 지금 기술이 앞으로 나올 기술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기술만 가지고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현실감 있는 기술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리얼 월드, 우리 현실 세계를 똑같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리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빛의 효과라든지 이제 재질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 피지컬 베이스드 쉐이더, 그래서 이제 PBS, PBR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웹3D에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고 이제 라이브러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런 것들도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무언가 이제 가상의 3D를 봤을 때 이제 너무나 진짜같이 보여서 이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사람 이제 솜털, 또 역광을 받았을 때 귀가 빨개지는 이런 서브스캐더링, 뭐 서페이스 같은 SSS라는 이제 특수 효과인데요. 이런 막 빛이 투과돼서 귀가 빨개지는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3D 상에서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질 수는 없지만 시각적으로는 거의 현실하고 이제 구분이 점점 힘든 그 정도의 기술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손종환님 질문인데요. 초연결 세계란 용어는 범용으로 사용되는 개념인가요? 예, 저희 주제에 이제 초연결 세계라고 나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주제를 정하신 한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초연결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는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니까 초연결 사회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죠. 네. 뭐 이미 많이 뭐 대부분 사람들 알고 있는 들은 단어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걱정이 좀 있죠. 그 초연결 사회 하면은 와이어드 혹은 와이어레스로 다 연결을 시켜 놓는다는 얘기인데, 그 연결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킨다면은 그 연결은 누가 시키죠? 결국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우리가 그런 초연결 사회를 혹은 초연결 세계를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거꾸로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낸 초연결 그 사회 자체가 인간도 거기에 일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초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딘가에 알고리즘이 조금 바뀌면은 또 인간의 네트워크 자체가 바뀌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초연결 사회의 일부분이다. 또 그럼 초연결 사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또 소셜 네트워킹이 바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기 전승호님하고 조남재님이 두 분이 이제 비슷한 질문을 올리셔서 웹3D 기술 중에서 흥미롭게 보고 계신 기술이 뭐 사용 사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 엮어서 혹시 아까 이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뭐 더 소개해 주실 얘기가 있다라든지 뭐 꼭 이거 아니더라도 예. 마무리성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걸 소개드리고 싶은 게 X3D 버전 4가 이제 곧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행사 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돈 브루츠만이라고 이제 저랑 코체어 하시는 분이 그거의 주도 멤버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튜토리얼 쪽을 중심으로 X3D의 버전 4 소개를 많이 하신다니까 그것도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도입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들으시면 되게 막연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뭘 해야 되나, 뭘 사야 되나, 뭘 배워야 되나. 근데 사실 웹3D 멀지 않습니다.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저장할 때 웹3D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장하시고 나면 손쉽게 그 웹페이지에다가 사진 집어넣듯이 그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슈가 기술적인 이슈보다 이제 기획, 컨텐츠입니다. 과연 이거 기술은 이미 있어요. 근데 과연 뭘 할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를 3D로 해서 웹에다 올려놓으면은
뭐 우리의 손님이 좋아할까, 우리의 그 협업사가 좋아할까 이런 거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2D에 익숙해져서 저희가 못 찾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3D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좀 전환을 하셔서 기존에 우리가 계속 2D로만 한정지었던 거를 이제 3D로 이제 진짜로 이제 전에는 가짜 2D로만 보여줬다면 이제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찾으시는 게 기술적인 그런 한계는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도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광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우리 한준훈 교수님. 네. 네. 저는 어쨌든 그 웹 3D가 어떤 웹에 확장된 개념으로서 더 그 충분히 그만큼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시고 또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저는 이제 언택트 시대에 교육이나 뭐 의료 진단 부분에서 웹 3D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저는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진짜 모시기 힘든 저희 스텝의 아버지, 뭐 VR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두 어르신들 이렇게 모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캐드앤 그래픽스의 최경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